자, 소단원 확인 문제로 적혀있는 프린트 꺼내고 이거? 선생님 어저께인가 그저께 줬잖아. 어? 아닌데? 여기 줬는데? 자, 프린트 없는 사람? 여기 찾아보고. 있어? 네. 일단 소단원부터 시작하자. 답지가 없어서 채점을 못했지만 풀면서 문제 좀 잘 안 풀린다는 느낌, 좀 찜찜한 느낌 드는 문제들 위주로 질문을 해. 수업 끝날 때 답지를 주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페이지 4번 문제 가보자. 1학년 2명, 2학년 4명으로 구성된 댄스 동아리에서 임의로 2명을 뽑는데 2명을 뽑는다는 거니까 6시 2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될 테고, 뽑힌 학생 중에서 1학년 학생 수를 확률변수 x를 한다. 2명을 뽑을 때 그 2명 안에 들어있는 1학년 학생 수를 확률변수 x라고 한다니까. 이거 그냥 일반적인 이상확률 분포야. 그래서 선생님은 확률 분포표를 작성할 생각이고, 뽑힌 2명 중에 포함되어 있는 1학년 학생 수를 확률 변수를 할 거니까 한 명도 없는 경우, 한 명만 있는 경우, 2명이 있는 경우. 뽑고 있는 인원은 전체 6명 중에 2명이니까 6시 2가 분모가 될 거지. 전체 사건의 개수는 6시 2, 15분에 해볼까 이제? 1학년 2, 2학년 4명이라고 했거든? 1학년 2명, 2학년 4명이라고 했어. 그럼 0명이 뽑힌다는 건 6명 중에서 2명을 뽑을 때 여기 있는 4명 중에서 2명이 모두 다 뽑히는 경우를 말하는 거니까 여기에 들어갈 분자는 4C2, 6이 되겠죠. 여기는 2명 중에 1명 2C1과 4명 중에 1명 4C1, 2C1과 4C1을 곱일 테니까 8이 되겠고, 여기는 1학년 2명 중에 2명이 모두 다 뽑히는 경우 2C2가 돼서 1이 되겠죠. 그래서 15분의 15라고 하는 전체 확률의 합 1이 나오게 됐던 거죠. 이렇게 확률 분포표만 만들어 놓으면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확률 분포표를 이용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의 계산을 할 수 있는 식만 기억하고 있다면 제일 자신 있게 풀 수 있는 게 확률 분포표야. 네? 확률 질량함수를 찾는 거네. 확률 질량함수를 찾는 거야. 그럼 뭐 이거는 이거 푸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이런 걸 가지고 풀려갈 수 있는 문제를 자신 있게 풀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확률 질량함수는 x가 0일 때 이게 나올 수 있게, x에 1 넣었을 때 이게 나올 수 있게, x에 2 넣었을 때 이게 나올 수 있게 해주는 함수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니까 6시 2분에 방금 했던 게 뭐야? 2명 중에서 x명, 그리고 2학년 4명 중에서 2명을 뽑을 건데 1학년이 x명 뽑혔다면 2학년 학생 수는 2-x명이 된다고 봐주면 되겠지. 그래서 x에다가 0 넣게 되면 15분의 6이 나왔던 거고, x에다 1 넣고 풀었을 때는 15분의 8이, x에 2 넣고 풀었을 때는 15분의 1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정확한 정답은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15분의, 여기는 어차피 조합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2cx 곱하기 4c 2-x. 단 x에 사용할 수 있는 숫자는 0, 1, 2만 된다는 조건까지 걸어주면 완벽한 문제가 정답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하필 물어보는 게 확률 질량함수였어? 물어볼만 했네.
확률 질량함수를 가지고 확률 분포표를 작성하고 그걸 이용해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문제만 신나게 풀다가 오히려 확률 질량함수를 묻는 문제는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었겠네. 되게 잘 해놓고요. 자, 또 질문 있는 사람? 좋아요.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자. 두 번째 페이지 질문. 두 번째 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세 번째 페이지 질문. 몇 번? 1번 가볼게요.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불량일 확률이 1%라고 한다. 확률로 말하면 그럼 100분의 1인 거네요. 이 공장에서 30개의 제품을 생산했을 때 불량품의 개수를 X. 자, 밑줄 그어놔. 오랜만에 또 해보자고. 일주일 만에 30개에다가 적어놓으세요. 독립식. 그리고 또 밑줄 그어놔. 불량품의 개수를 X라고 밑줄 그어놓고 그 개수를 횟수라고 한번 적어줄래? 전체 독립시행 중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하는 이산확률 분포를 우리는 특별히 이항분포라 부른다. 그래서 이 문제는 30번의 독립시행을 한 거고 각 30분마다 매 한 번 할 때마다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1%라며. 이거 가지고 문제 풀어달라는 얘기였던 거예요. 아, 이거 뭐야? 이것도 확률 질량함수 찾는 거구나. 아, 그래서 그럼 또 가지 뭐. 불량품의 개수가 X일 확률은, 다시 말해봐. 들어가. 확률 질량함수라는 건 뭐냐면 내가 확률 변수를 넣어서 계산한 결과가 그 확률 변수에 대응되는 확률이 나오게 해준 함수를 확률 질량함수라 불러. 지금도 그걸 찾을 거야. 그럼 이거는 독립적인 확률로 말해주면 되잖아. 불량품의 개수는 30개 중에 X개. 30개 중에 X개. 누가 100분의 1이라는 확률이 X번 불량품이 아닌 정상 제품이 나올 확률 100분의 99가 30-X번. 이게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고도 차이를 느낄 수 있지. 이거는 확률 질량함수 가지고 충분히 이런 확률 분포표를 만들만 해.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서 푸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 그런데 이 문제는 봐봐. 이거 가지고 확률 분포표 만들겠다고? X가 0일 때부터 30일 때까지 여기다 0 넣어서 계산한 확률 적어주고 1 넣어서 계산한 확률 적어주고 하겠다고? 안 돼. 안 된다고. 그래서 이런 확률 분포표를 가지고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똑같은 이산확률 분포지만 이항분포라 불리는 녀석은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얘네들을 통해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외우고 있는 식 MP, MPQ, 루, MPQ 이렇게 계산하게 된다는 거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죠. 자, 또 질문 3번 문제 가볼게요. 주사위 한 개를 10번, 밑줄 그어나 10번에다가 독립시행. 그리고 횟수를 X, 횟수를 확률 변수 X 밑줄 그어놓고 독립시행을 했을 때 그 중에 원하는 사건이 나타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를 하는 거구나. 그럼 이것도 이항분포가 되는 거죠. 시행 횟수는 10번. 소수라는 건 2, 3, 5를 말하는 거니까 주사위 한 번당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3이 되는 거였겠네요. 2, 3, 5 맞지? 소수면 2, 3, 5. 맞아. 밑에 질문. 이것도 뭐 다 구하는 게 아니네. 질문은 이거 가지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거 있으면 이대로 해주면 될 텐데 질문은 그게 아니라 그냥 일정 부분의 확률 변수 X가 소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9번 이상일 확률. 그러면
소수의 눈이 나온 횟수가 9번일 확률과 소수의 눈이 나온 횟수가 10번일 확률을 계산해서 더해달라는 얘기였겠네. 이 정도쯤이야. 전체 다 하라고 하면 진짜 미친 짓인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하자. 이것부터 한다. 10번 중에 9번. 누가? 2분의 1이 9번. 어떤 2분의 1?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 9번. 여기에 있는 2분의 1은 소수의 눈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 1번. 더하기 10번 중에 10번 모두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 10번, 소수의 눈이 나오지 않을 확률 0번. 그래서 이건 계산을 하라는 거지. 할 수 있으니까. 할까 그냥? 약분까지는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자. 2의 9제곱, 2의 1제곱. 결국에는 이 부분이 1024분의 1이 되는 거지. 1024분의 1에 여기는 10시고 분자 10 더하기 여기는 10C10 분자 1. 그래서 1024분의 11. 약분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봐. 자, 또 질문. 자, 좋습니다. 자, 기초문제 마지막, 소단원 마지막 문제네. 정규분포 쪽에서 1번부터 6번까지 질문. 1번부터 6번 중에 질문 있니?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한 명 누가 하는 거야 또? 준기. 없습니까? 자, 그럼 중단원으로 넘어갑시다. 첫 번째 페이지 질문. 혹시 표준 정규분포표가 나와 있지 않아서 4번하고 5번 문제 안 푼 친구들은 이거 보고 지금 정답 빨리 지금 찾아봐. 선생님이 정답 불러줄 테니까. 풀었어? 일단 이거 좀 이따 해. 이쪽에 문제가 또 있어서. 아, 왜 이렇게 문제 아픈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거야? 자, 여러분들 어차피 표준 정규분포표 읽는 방법 설마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믿고 싶진 않네. 다 표 잘 읽을 수 있을 거라 믿고 4번하고 5번 한 문제씩만 찍어서 해볼게. 먼저 4번에 1번 가. 마이너스 1.4부터 1.4까지 읽어주면 되는데 그럼 지금 여러분들한테 준 나눠준 프린트에 표준 정규분포표를 보면 1.40을 찾으면 되겠지. 1.40에 뭐라 적혀있지 얘들아? 0.4192가 적혀있죠. 그게 0부터 1.4까지의 확률이야. 그거 몇 배 해주면 되는 거지? 2배 해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한 문제 더. 5번에 1번 보세요. 5번에 1번은 표준화가 안 돼 있어. 4번 같은 경우에는 이미 표준화가 Z분포로 잘 만들어져 있는데 자, 평균은 50에 표준 편차 왜 이렇게 커 이거? 표준 편차가 10이나 된다네. 자료가 엄청나게 흩어져 있나 보다. 아무튼 이렇대. 이걸 가지고 1번 문제 45부터 55까지 확률. Z로 바꿔줘야겠죠? Z로 바꿔주는 방법은 표준 편차분의 X-M 45-50부터 시그마분의 55-50. 그래서 이 문제는 마이너스 0.5부터 0.5까지 읽어주면 되는 문제였고 마이너스 0.5부터 0.5까지는 지금 준 표에 나와 있는 0.5 한 번 더 읽어줄래? 0.5에 뭐라 적혀있니? 0.1915라고 적혀있습니다. 그 0.1915를 2배 해주면 되겠죠. 0부터 0.5나 마이너스 0.5부터 0이나 면적은 같을 테니까
그렇게 읽는 연습을 해주면 되고, 말했듯이 표준 정규분포표가 필요한 문제들은 반드시 표준 정규분포표를 통째로 알려주거나 문제풀이에 필요한 정보만큼은 최소한 알려주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었던 정규분포표가 나와있지 않아서 못 풀었던 문제들, 그런 것들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꼭 힌트를 줄 테니까. 자, 넘겨서 기출문제 넘깁시다. 그러면 기본으로 넘어갈까? 7번부터 12번까지 질문. 7번부터 12번까지 질문. 12번 가볼게. 확률 밀도함수 한번 그래프 그려볼까? 12번. fx가 어떨 때는 상수함수, 어떨 때는 1차 함수인가 보지? 그 어떨 때가 0부터 1까지랑 1부터 3까지로 구분이 되어 있네요. 그럼 대충 그려보자. 일단 0부터 1까지는 상수함수 K래. K는 당연히 여기 있을 리가 없어. 확률 밀도함수는 무조건 X축의 위쪽에 있어야 되거든. 그럼 이렇게 그려줍시다. 0부터 1까지는 이렇게 그려주면 된대. Y는 K라고 하는 상수함수를. 그 다음 할게 잘 봐. X에다 1 넣어주면 약분돼서 K가 될 거니까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 맞겠네. 그리고 3 넣어주면 0이 되겠네요. 이렇게 오는 그래프겠네 이거. 그럼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려놓고 있는 이 함수 fx가 확률, 밀도, 함수가 되고자 한다면 당연히 이 면적이 1이 되면 되는 거야. 그럼 사다리 꼬리니까 사다리 꼬리 한 방에 가져오고 나누기 2 먼저 해놓고 아랫변의 길이 3, 윗변의 길이는 1, 높이는 k, 그걸 만족하는 k값 찾으면 되는 얘기였겠지. 아, 그렇게 해서 k를 찾아요. k 찾자. 4, 2, k는 2분의 1인가 보네. 계산 실수한 거 없지? 2. k 2분의 1 맞습니다. 그래요? 이 함수는 확률 밀도함수가 될 수 있게 될 테니까 이때 질문 2 이상의 확률을 찾아라. 확률 변수 x가 2 이상의 확률, 이 문제의 정답은 여기에 면적이 되겠어요. 선생님은 닮은으로 풀게. 여기 직사각형 면적이 가로, 세로가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그럼 여기 오른쪽 삼각형 면적도 2분의 1. 여기 오른쪽 삼각형 면적 2분의 1. 그런데 이쪽 오른쪽에 잘려져 있는 조그만 삼각형이랑 전체 삼각형이 닮음 비는 1대2, 넓이 비는 1대4. 1대4만큼의 넓이를 갖는 거니까 지금 현재 이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이야. 여기 2분의 1이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쪽 넓이가 2분의 1이 돼야 된다. 그 2분의 1이라고 하는 넓이비가 1대4로 가는 거니까 전체 넓이에 얘가 차지하는 비율은 4분의 1만큼이었겠지. 그래서 아마 정답이 8분의 1이 아닐까 싶네요. 아니면 밑변 높이 다 구해서 넓이 직접 구해도 되고요. 자, 그런 식으로 마무리할 수 있겠어요. 자, 또 질문. 뭘 열심히 풀었어야 질문을 하지, 이 녀석들아. 푸는 놈들은 풀고 안 푸는 놈들은 그냥 풀고. 이게 뭐야? 몇 문제나 낸다고. 13번부터 18번까지 질문. 13번부터 18번까지 풀면서 좀 느낌이 안 좋았던 문제 없습니까? 15번으로 가볼게. 비타민 용량이 1000mg인 제품 한정에 들어있는 비타민C 함유량은 평균 1000mg, 표준 편차는 2mg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뭐가? 비타민C의 함량. 비타민C의 함량이 확률 변수 X였나 보지?
1000mg, 표준 편차는 2mg. 이 제품에 한정에 들어있는 비타민 C 함량이 1003mg 이상의 반응. 이거 찾는 거잖아. 그럼 표준화해주면 되는 거고, 표준화는 Z로 바꿔준다는 얘기인 거고, Z로 바꿔주는 방법은 시그마분의 x-m 1003-1000이니까 3이라고 말해주면 되겠네. 1.5 이상 찾아주면 되겠네요. 이것도 1주만이니까 또 그려볼게. 지금 표준화 시킨 거야. 이렇게 표준화 시켰단 말이야.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나타내는 확률 밀도함수로 옮겨 놓은 거라고. 그걸 보면서 1.5라고 하는 그 값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있는 이 면적이 얼마인지를 읽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답은 0.5에서 0부터 1.5까지를 표준 정규 분포표를 보고 읽은 다음 다시 0.5에서 이만큼에 나와 있는 면적을 빼주면 정답이 된다는 얘기였겠죠. 진지하게 한번 해봐. 말했잖아. 내신 문제랑 수능 문제랑 모의고사 문제가 전혀 다르지 않아. 여러분들은 지금 중간고사를 보기 위해서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게 모의고사 수능에서도 똑같이 나온다니까? 변형이 없어요, 변형이. 그래서 쉬워. 한번 방법을 익혀두면. 아직까지도 공부를 안 해서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친구들, 그 친구들한테도 격려를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늦지 않았어. 푸는 유형 익히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안 하니까 못하는 것 뿐이지. 자, 그러면 마지막 포인트로 넘어갈까? 자, 도전 문제 질문. 아, 여기 또 도전이라도 질문이 나오네. 19번 질문인 사람. 자, 이거 네 문제 다 합시다. 질문 안 받고 따로 그냥 전체 다 해버릴게. 할인이 예린이 주사에 연결돼서 다음과 같이 규칙을 했다. 뭐야. 할인이 예린이. 할인이 게 예린이 거보다 크면 할인이가 이기고, 할인이 게 예린이 거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거네. 할인이는 눈의 수가 커야 이기는 거고, 예린이는 크거나 같아도 이기는 거. 예린이가 좀 더 유리하네요. 그럼 문제 볼게. 이 게임을 360번 했을 때 할인이가 승리한 게임의 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적고 싶은 사람 적고 말고 싶은 사람 말아. 360번 독립시행만 하는 거고, 승리한 게임 수 어쨌든 그 360번 중에 나타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놓고 있는 거니까 이항 분포가 맞습니다. 시행의 수는 360번.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할인이가 이길 확률이 들어간 자리야. 이것만 찾으면 끝나는 문제였는데 이걸 잘 못 찾아서 힘들었던 건가? 할인은 어떻게 해야지 이기는 거였냐면 눈의 수가 커야 이기는 거지. 둘 다 주사위를 하나씩 던질 거잖아. 나타나는 경우는 36가지겠네. 선생님 순서상 만들어 볼게. 할인이, 예린이 순서상 만들면 그 순서상은 1,1부터 1,6까지, 2,1부터 2,6까지 쭉쭉쭉 나가다 마지막 6,6까지. 할인이의 눈이 크면 이기는 거거든. 할인이가 그럼 이기는 자리는 어디냐? 잘 봐. 1,1, 2,2, 3,3, 4,4, 5,5, 6,6. 여기는 예린이가 이기는 자리. 또한 오른쪽 좌표가 더 큰 이 자리도 예린이가 이기는 자리. 할인이가 이기는 자리는 바로 여기죠. 이쪽이 할인이가 이기는 자리야. 그리고 이런 문제 풀어본 경험 있을걸? 전체 36가지 중에 동점이 되는 경우가 6가지가 있어. 그리고 동점이 되는 6가지를 제외하면 분명히 어느 한쪽이 클 거거든. 할인이 꽤 크든 예린이 꽤 크든. 또한 할인이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랑 예린이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는 완전히 대칭관계라서 개수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36가지 중에 동점이 되는 6가지를 제외하면 30가지가 나와. 그 30가지 중에 할인이의 눈이 큰 게 15가지, 예린이의 눈이 큰 게 15가지가 있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할인이가 이길 확률은 36가지 중에 15가지.
만약에 예린이의 승을 물어봤다면 36가지 중에 15와 6을 더한 21가지. 그래서 예린이가 좀 더 유리해. 같은 눈이 나와도 예린이가 이긴다고 했으니까. 저거야 저거. 저거 만드는 게 힘들어서 문제를 못 풀었던 거겠지. 평균 표준편차 이제 보여주면 되죠. 계산 여러분들이 마무리해. 평균은 N, P. 표준편차가 뭐라고 그랬나? 기억이 안 나. 표준편차는 루트 N, P, Q. 계산 예쁘게 하면 정답 어렵지 않게 구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20번 시작해봅시다. 하기 전에 문제 좀 잠깐 보고 있을래? 이제 에어컨 좀 틀어야겠다. 읽어봅시다. 서로 다른 동전 2개를 동시에 던지려고 한다. 이 시행을 6번 했다. 6번 했다.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 적어도 한 개가 뒷면이 나오는 횟수를 y라 하자. 이것도 어려운 문제 맞지? 아마 이 문제를 푸는 친구들은 y를 x로 바꾸겠다는 생각을 했던 친구들은 풀 수 있었을 거야. 어떤 한 문제를 풀 때 확률 변수를 2가지를 동시에 가져가면 안 되거든. 확률 변수의 종류가 많아도 그걸 모두 한 문자로 표현을 해야지만 문제풀이가 가능한 거라 천천히 가자고. 동전 2개를 동시에 던진다. 몇 번 던질 거냐면 6번 던질 거다. 6번에 독립시행을 한 거고. 근데 어떻게 해야지? 모두 앞면이 나오는 횟수. 모두 앞면이 나오는 횟수. 누구를 기준으로 갈까? X를 갈까? Y를 갈까? 그냥 X로 가지 뭐. 모두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다면, 얘들아 동전 2개 던져서 둘 다 앞면 나오는 확률 얼마지? 4분의 1이죠? 그럼 이 확률 분포는 독립시행했으니까 2항 분포, 시행횟수는 6번, 앞면이 나타나는 확률은 4분의 1 이겁니다. 그래서 앞면이 나타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했을 때 그 확률 변수 X의 평균은 NP 약분할까? 하자. 2분의 3 분산은 여기다가 4분의 3 한 번 더 곱하면 되지. 4분의 3, 4분의 3, 4분의 3. 아이고 계산 안 돼. 4분의 3이니까 8분의 9 8분의 9 표준 편차는 루트 8분의 루트 9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겠죠? 유료가 필요하다면 좀 이따가 다시 정정할게. 어쨌든 앞면이 나타나는 횟수를 의미하는 확률 변수 x의 평균은 쟤네들 분산, 표준 편차 각각 얘네들하고 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 결정타는 뭐냐? x의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라 x-y제곱.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 표현되어 있는 y에 대한 정보를 x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자, y가 뭐죠? y를 뭐라고 지정했어? 적어도 한 개가 뒷면이 나오는 횟수. 지금 전체 시행 몇 번 했는데? 6번 했어. 적어도라는 말 들어오면 항상 6번으로 계산하는 거 맞고, 그럼 적어도 한 번은 뒷면이 나온다는 건 6번으로 계산했을 때 전체 중에 전체에서 뭘 빼면 되는 거? 모두 앞면. 그렇지. 그래서 확률 변수 y는 이거라는 걸 눈치챘다면 이 문제는 풀 수 있었던 거야.
그리고 자주 쓰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종종 씁니다. 마지막 줄 밑줄거나 기대값 적어놓고 모르는 사람들도 적어. 평균 물어보는 거예요. 평균의 또 다른 말이 기대값입니다. 따라서 x-y의 제곱이라는 녀석은 이거 좋다. 잘 듣고 잘 적어놓고 잘 공부해. y가 6-x니까 6- 집어넣으면 2x-6의 제곱이 되는 거지. 2x-6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한 번 더 적자. 전개하면 4x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3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 뭐였느냐? 이렇게 만들어진 변수의 평균, 기대값을 구해달라는 얘기. 따라서 4x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36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느냐? 어떻게 구하지? 4x제곱의 평균, 심지어는 이 4를 앞으로 빼내면 돼. 빼기 24x의 평균, 그러니까 x의 평균에 24배 빼주면 되고요. 뒤에 더해져 있는 상수를 있는 그대로 더해주면 된다는 거. 변형된 변수의 평균 구하는 방법이 얘네들과 같다는 거. 선생님이랑 이거 수업했었잖아. 그래서 똑같이 계산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또 체크해줄 또 있지. 이거 뭐지? 확률 분포표도 없는데 x제곱 평균은 어떻게 구하나? x제곱 평균은 무조건 분산해서 구한다. 그러니까 봐. 분산이 8분의 9야. 평균이 2분의 3이니까 2분의 3 제곱하면 4분의 9야. 4분의 9 저쪽으로 넘겨서 계산해주면 x제곱의 평균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x의 평균은 2분의 3 구해놨으니까 2분의 3에 24배 빼주면 되는 거고, 거기다가 마지막 36도 하면 정답이 된다는 얘기인 거겠지. 계산쌤 안 할까요? 지금 이걸 통해서 x제곱의 평균 얼마인지 구할 수 있었을 테고, 평균은 이미 구해놨으니까 24배만 해주면 되는 거고, 마지막에 36 더해주라고요. 좋은 문제야. 이항분포하고 변형된 확률 변수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충실하게 잘하고 있는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문제 같아. 잘 적어놓고 꼭 체크하는 시간 가져. 이따가 말했지. 이거 끝나면 답지도 줄게. 답지 보면서도 체크해봐. 혹시 선생님이랑 다른 풀이 있으면 그것도 확인해보고. 자, 필기를 해놓고 그동안 선생님은 21번 준비 좀 해놓을게. 졸지 말아라. 뭐 얼마나 했다고 오자마자 졸아. 좀만 하면 쉴 텐데. 선생님은 이게 그나마 좀 여기 있는 페이지 중에 제일 쉬워 보이는 문제 같다. 한번 확인해볼까? 21번 칠판 보면서 0부터 4까지 fx 그렸어. fx 그려보니까 삼각형이네. 밑변 4, 높이 2분의 1, 윗변 곱하기 높이 4 곱하기 2분의 2에다가 나누기 2까지 하면 1. 그래서 확률 일단수가 되는 게 맞아. 전체 면적이 1이니까. 이때 주어진 확률 변수의 구간이 k 플러스 2분의 1부터 k 플러스 1까지 거든. 이거 뭐야? K부터 오른쪽으로 0.5칸, K부터 오른쪽으로 1칸. 그러니까
이들 사이의 간격은 2분의 1이 되겠네요. 요거 차이만큼이니까 그 2분의 1을 간격으로 쳐. 선생님 손 좀 봐. 이 구간이 K가 누가 될 때는 뭐 K가 누가 들어가면 어떨 때 간격이 넓어지고 어떨 때 좁아지고 그게 아니라 K의 위치에 관계없이 이 간격은 2분의 1이야. 2분의 1을 간격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이렇게 지난번에도 했던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어차피 확률 밀도함수에서의 확률은 면적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최대가 되는 건 우뚝 솟은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간격이 2분의 1이 될 때였겠죠. 그때가 면적이 제일 클 테니까. 그치? 그럼 여기 간격이 2분의 1이라는 건 우리 좌표도 찍을 수 있겠네. 이 점의 좌표 전체 간격 2분의 1을 반반씩 나눠 먹는다면 4분의 1씩 나눠 먹는다는 얘기니까 2에다가 4분의 1을 더한 4분의 9. 이 점의 좌표는 2에서 4분의 1을 날린 4분의 7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얘가 4분의 7이 되는 계산을 해주던가 얘가 4분의 9가 되는 계산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K는 똑같이 나오겠지 뭐. 선생님 계산할게. 그래서 K는 4분의 5가 되겠네요. 4분의 5. K는 4분의 5. 그래야 제일 높이 올라가 있는 부분을 포함한 면적이 나올 테니까. 그래야 면적이 제일 클 거고 면적이 제일 크다는 건 확률이 최대가 된다고 볼 수 있을 테니까. K값 찾는 문제였나? 뭐야, 최대값 찾는 거네. K는 일단 4분의 5고 최대값도 이제 면적 찾으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하지? 선생님 발목을 할까 또? 선생님 또 단문을 할게. 얘들아 이거 여기 면적 구할 때 요 면적에 2배만 해주면 되거든. 그런데 지금 책감 면적이 사다리꼴이야. 그럼 여러분들 사다리꼴 면적 구하려면 아랫변 윗변 높이만 알면 되는 거니까 이런 점들만 구하면 돼. 몇 컴마 몇인지. 어렵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게 직접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던가 아니면 선생님처럼 여기 봐. 지금 선생님이 체크한 이 면적 정확하게 전체 면적의 절반이니까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이야. 그리고 여기는 2고 여기는 4분의 7. 그럼 왼쪽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4분의 7, 전체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4분의 8. 그럼 닮은 비는 4분의 7 대 4분의 8이니까 7 대 8. 닮은 비는 7 대 8. 맞아? 7 대 8이니까 넓이 비는 7의 제곱 대 8의 제곱이 되겠죠? 7의 제곱 대 8의 제곱. 다시 잘 봐. 이 삼각형의 밑변이 4분의 7, 이 삼각형의 밑변이 4분의 8. 그러니까 닮은 비가 4분의 7 대 4분의 8, 7 대 8. 닮은 비의 제곱배가 넓이 비가 되는 거니까 넓이 비는 49 대 64. 49 대 64. 무슨 말이에요? 전체 넓이 중에 얘가 차지하는 비율은 얘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면적을 64로 봤을 때 얘가 차지하는 면적은 49만큼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내가 차지해야 되는 이 사다리꼴의 면적은 선생님 설명드리면서 에이 그냥 사다리꼴을 푸는 게 낫겠다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풀어. 그런데 이 닮음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친구들이 이게 더 쉽다는 걸 느낄 수 있을걸? 그래서 여기 면적 먼저 볼게. 요 면적은 얼마냐? 요 면적은 2분의 1이라고 하는 넓이에 전체 넓이 2분의 1이라고 하는 그 크기에 64분의 49만큼을 갖고 있는 녀석입니다. 64분의 49만큼을. 그러니까 어떻게 주면 돼? 2분의 1에서 이만큼의 면적을 빼주면 되는 거겠지. 아니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 2분의 1 중에 얘가 차지하는 비율이 64분의 49라면 내가 직접 계산해낸 이 부분의 넓이는 64에서 49를 뺀 15라고 말을 해도 되는 거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 말이야. 64 중에 얘는 49를 먹는 거고 얘는 15를 먹는다는 얘기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축대로 계산한 다음에 정답은 이렇게 되는 거지. 반쪽짜리 넓이 2분의 1에 내가 계산하고 싶은 면적은 64분의 15만큼. 그런데 그게 옆에 한 개 더 있으니까 곱하기 2. 정답 64분의 15. 최대값도 구하라고 해서 최대값은 64분의 15. 그때 이 K값은 4분의 5라고 말해주면 되겠죠. 선생님의 의견 고집하는 거 아니다. 여러분들 저기 있는 직선의 방정식 그리고 점의 좌표 구해서 직접 아랫변 윗변 길이 구할 수 있는 점들 찾아도 돼. 너희들이 생각하는 제일 편하게 구할 수 있는 넓이 구하는 방법으로 넓이 구해주면 돼요. 선생님처럼 따라할 필요 없어. 근데 나쁜 방법이 아니야. 닮음 이용하는 게 절대. 자, 22번 준비해볼게. 400명 정원, 응시는 5,000명, 평균 55, 표편 8점인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 굵직굵직한 것들만 기록해볼까? 모집 정원은 400명, 응시는 5,000명, 그리고 학생들의 점수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평균 점수는 55점. 학생들의 점수들이 흩어져 있는 정도는 8점 정도 된다는 거지. 표준 편차가. 자, 이제 문제 읽어볼까? 이 시험의 모집 정원에 1.2배수를 1차 합격자로 선발할 거다. 모집 정원의 1.2배. 그럼 400명 정원인데 그 녀석의 1.2배. 그럼 480명 뽑는다는 얘기겠네. 여러분들 아직 실제 입시의 경험은 없지만 실제로 그렇잖아. 막 시험이 1차, 2차, 3차로 나눠졌을 때 1차 때는 뭐 전체 모집 정원에 3배수 뽑고 그 3배수 중에 또 추려 내고 2차 면접으로 마지막 최종 면접 때 해가지고 실제 모집 정원만 남기는 뭐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인 거야. 일단은 1.2배수 뽑고 면접이든 뭐든 뭐 그냥 필요 없는 얘기지만 뭔가 한번 테스트를 거쳐서 추가로 뽑힌 80명을 떨어뜨리겠다는 얘기겠지. 어쨌든 480명을 뽑는 건데 이 5,000명 중에 480등 안에 들어야 돼. 그래야 1차 합격자가 되는 건데 그러려면 그 480등 안에 들려면 도대체 몇 점 이상을 받아야 되겠느냐 묻는 거잖아. 현재 내용이 이래. 현재 정규 분포가 이런 모양이거든. 이런 모양이야. 그치? 그리고 최저 점수를 선생님은 K점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K점. K점 이상을 받은 애들이 차지하는 면적은 여기가 1차 합격이 될 확률. 확률이라면 당연히 5,000명 중에 480등 안에 드는 확률. 이게 1차 합격 확률이잖아. 5,000명 중에 480명 안에 드는 거. 이거 또 숫자 이렇게 그지 같냐? 500분의 48, 500분의 48, 1000분의 96. 다시 500분의 48, 1000분의 96. 0.096? 맞지? 만분의 960이니까 만분의 960이니까 0.096만 다시 헷갈려. 9.6% 맞죠? 0.096 맞네. 그러니까 여기 면적이 0.096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 1차 합격이 되는 겁니다. 몇 점 이상 받아야 0.096 안에 드느냐. 그럼 이제부터는 뭐 표준에서 구해주면 되는 거죠. 가자. 도대체 점수가 K점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 K점 이상 받을 확률이 0.096이 되면 합격이 되는 겁니다. 표준화 준비하자.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평균. 이게 0.096이 되면 되는 거고, 선생님이 지금 바꾼 이 녀석은 이제부터 이쪽에 있는 확률 점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쪽에 있는 확률 밀도함수의 그래프를 따라가는 모양으로 바꿔놓은 거죠. 그리고 이때 이 위치의 점수가 8분의 K-55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면적이 0.096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럼 정규분포표를 이용할 거니까 그지? 여기가 0.096이라면 0.5에서 얘를 빼 0.404가 필요한 거지. 혹시 표 나왔어? 나와있네. 어디까지가 0.404래? 1.3. 이게 1.3이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이게. 그래서 테마 5가 38, 24, 8, 1은 8, 38, 24, 8, 1은 8, A 계속 저렇게 하면 83, 28, 10.4가 83, 24, 8, 1은 8, 10.4, 10.4, 10.4 따라서 K는 65.4. 일단 최종 합격은 아니지만 1.2배수 480동 안에 들 수 있는 최저 점수는 65.4. 얘가 1차 합격이 될 수 있는 커트라인이 될 수 있는 점수가 된다는 뜻인 거겠지. 좋아요. 아, 이거 좀 부탁 좀 하자 그러고. 얼마 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애들 성의들이 없어. 어? 진짜 전에 그냥 숙제 한 사람을 오히려 칭찬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을 그냥 장난으로 내뱉은 말이 진짜로 되면 안 되잖아, 얘들아. 긴장감 있게 공부해야지. 웬만해서 이런 말 안 하는데, 야, 그렇게 공부 안 할 거면 학원을 안 다니는 게 나아. 집에서 하는 게 나아요, 얘들아. 변화 없어. 열심히 하려는 마음 끝까지 유지해. 선생님이랑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공부할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선생님은 답지를 준비해 올 테니까 지금 표준 정규분포표 나와 있던 프린트 봐봐. 선생님이 프린트를 동안 쉬는 시간 겸 문제 푸는 시간 갖도록 하자. 일단 쉬는 시간으로 정해놓긴 할게. 풀기 싫은 사람들 그냥 쉬세요. 대단원 1번부터 5번까지 다 풀어야 돼. 11번까지도 다 풀어야 되고요. 풀지 말아야 되는 문제 보이네. 12번부터 17번까지 싹 다 빼. 12, 13, 14, 15, 16, 17 다 빼세요. 마지막 서술형에 18번 풀어야 되고 19번 풀어야 되고 20번 풀어야 되고 21번 풀어야 되고 22번, 23번 두 문제 지우세요. 그렇게 해서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풀어보고 수업 끝내도록 합시다. 선생님 해설 준비해 올게. 자, 제일 뒷페이지 18번부터 시작합시다. 선생님이랑 같이 풀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스타일을 동시에 던질 때 두 눈의 수의 양의 공약수의 개수의 개수를 확률 변수에 아, 이 문제도 장난 아니네. 자, 18번 문제 내용은 그거야. 주사위를 두 개를 던져. 두 개를 던졌을 때 나온 두 눈이 각각 숫자가 두 개가 있을 건데 그 두 숫자 사이에 공약수의 개수를 확률 변수를 하겠대. 예를 들면 내가 던진 두 주사위 눈이 1하고 1이 나왔어. 그럼 이렇게 나온 경우는 공약수의 개수가 1, 1개. 만약에 하나는 2가 나오고 하나는 4가 나왔어? 그럼 2의 약수는 1, 2, 4의 약수는 1, 2, 3. 공약수의 개수는 1, 2니까 두 개가 되겠죠. 또 어떨 때는 제일 많은 때가 이걸까? 약수 1, 2, 3, 6, 약수 1, 2, 3, 6 둘 다 공약수가 같을 테니까 1, 2, 3, 6 4개까지 나올 수 있겠네. 이거 언제 계산하고 앉아있으라는 얘기야? 하자. 뭐 시간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겠지 뭐. 아, 진짜 많이 걸리겠네. 이거 결국에 36개 다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야?
준서이가 이렇게 나왔어. 이거 공약 쓰개수 몇 개씩이지? 이거 다 한 개씩이지. 여기다 개수 적을게. 한 개씩. 숫자 적었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대답해봐. 공약 쓰개수 몇 개? 한 개. 2,2는? 2,3은? 2,3 한 개. 2,4는? 두 개. 2,5 한 개. 2,6 두 개. 3,1부터 3,6까지 갈게. 3,1 한 개. 3,2 한 개. 3,3 두 개. 3,4 한 개. 3,5 한 개. 3,6 두 개. 4,1 한 개. 4,2 두 개. 4,3 한 개. 4,4 몇 개지? 3개. 4,5 한 개. 4,6은 1하고 2가 공약수일 테니까 2개. 여기 이제 가자. 5,1 5,1 한 개. 5,2도 한 개. 5,3도 한 개. 5,4도 한 개. 5,5 두 개. 5,6 한 개. 6,1 한 개. 6,2 두 개. 6,3 두 개. 6,4 두 개. 6,5 한 개. 6,6 네 개. 이렇게 되겠죠.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좀 짜증나겠다, 여러분들. 그런데 짜증나는 이유가 할 수 있는데 귀찮아서 짜증나는 거면 상관없는데 몰라가지고 그냥 하는 건 좀 그렇다. 그럼 공약수 개수가 확률 변수니까 한 개도 있고 두 개도 있고 세 개도 있고 네 개도 있고 우리 계산 잘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 가능한 모든 경우는 36가지였지? 36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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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찾을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두 개인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세 개인 거, 세 개인 거, 세 개인 거 없었던가? 여기 있구나. 세 개인 거, 한 개. 네 개인 거, 한 개. 내보자. 34, 35, 36. 잘 했나보다, 우리. 이게 지금 이 문제 푸는데 필요한 준비였던 것 같아요. 자, 이때 분산 찾는 문제 시작할게요. 평균. 대답해줘. 36분의 몇? 23 더하기 몇? 22 더하기 몇? 3 더하기 몇? 4 해서 평균 구해놓고 분산은 너무 중요해.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을 제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x제곱의 평균은 여기 x제곱 하나 더 만들어 놓을까? 1, 4, 9, 16 만들어 놓고 요거 먼저 대답해 볼게. 36분의 말해줘. 23, 44, 9, 16에서 x의 평균이었던 요거 계산한 네모의 제곱을 빼서 계산 침착하게 해주면 정답 얻을 수 있었겠어요. 갑자기 궁금하다. 혹시 이거 찾는 거 혹시 쉬운 방법이 있나? 서른여섯 개 다 하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직접 다 하는 게 맞을 것 같지? 이렇게 1, 2, 3, 4 나오는 어떤 패턴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직접 이렇게 하길 바랬던 문제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해설도 한번 확인해봐. 혹시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리고 그게 더 좋다면 그 방법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시고요. 19번 시작해볼게. 상자의 당첨자비 X개를 포함해서 20개. 한 개를 꺼내어 당첨 여부를 확인하고 상자에 다시 넣는다. 다시 넣었으니까 다음 거 상관없겠네. 독립시행이라는 얘기야. 100번에다 적어놔. 독립시행 100번.
독립시행 100번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뭔가 이항분포 느낌 팍팍 풍기네. 당첨제비가 나오는 횟수 완전히 이항분포가 맞네. 당첨제비가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항분포 100번의 시행 중에 당첨제비가 나올 확률은 20장 중에 X장 20분의 X가 되는 거였겠죠. 이때 표편이 3이 나온다네? 표편 구하는 거 뭐 어려워? N, P, Q 20분의 20-X 해주면 되는 거지? 20번 중에 X번 나온다면 안 나오는 건 20번 중에 20-X번 안 나오는 거니까 이게 분산이야? 그럼 표준 편차는 이 녀석에다가 양의 제곱근 씌워주게 되는 거고 그게 표편인데 그 표편이 3이 되는 방정식 풀어주면 되겠다. 할게. 즉 0 2개 날려주면 4, 1로 넘길게요. 그럼 x에 20-x가 4 넘어갈 거야? 제곱한 상태에서 넘기는 거니까 9, 4, 36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36이 0이 2차 방정식 풀어주면 되는 거고 누구? 땡큐 18하고 2 맞네. 그래서 x는 18 또는 x는 2. 그러니까 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려면 20장의 제비 중에 당첨제비가 18장이나 또는 당첨제비가 2장인데 표준 편차가 3이 나온다는 얘기였던 겁니다. 그런데 얘들아 마지막 줄 볼까? 당첨제비가 아닌 것보다 개수가 적다고 하니까 요게 정답이 되겠어요. 자, 정리할 것들이 있으면 간단히 정리를 빨리빨리 해놔. 선생님은 20번 문제 준비해볼게. 절대값 x-2가 a 이하. 그럼 지금 확률 변수의 구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바로 갈까? 확률 변수 x의 구간은 x-2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니까 2-a부터 2 플러스 a까지가 확률 변수의 구간이 되겠네요. 이게 좀 이따가 선생님이 확률 밀도함수 그릴 거야. 그 확률 밀도함수 그릴 때 2-a부터 2 플러스 a까지만 그려달라고 주문하고 있는 문제인 거고 확률 밀도함수 그려볼까? 자, 칠판줘봐. 우리 지금 함수 수업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이 함수의 그래프 기초대로 가자면 이렇게 그리는 거지. 얘들아. 여기 좀 볼까? x가 2 이상일 때 x가 2 미만일 때로 나눠서 x가 2 이상이면 그대로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4 x가 2 미만이면 반대로 나올 건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그대로 내보는 것처럼 x라고 말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확률점수의 그래프가 2보다 작은 쪽에서는 y는 x의 그래프를 2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의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인 거죠.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확률 밀도함수가 되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확률 밀도함수라면 여기 아마 안 그려질 거야. 이 범위가 여기를 데리고 있지 않을 겁니다. 데리고 있으면 큰일 나지. 밑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죠. 다만 선생님이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걸 함수로 받아들일 때 머릿속에서 이제 이걸 일일이 적어서 하는 것보다는 봐. 첫 번째 이거 먼저 그려. 이거 어떻게 그리면 되느냐? 2,0에서 V자로 꺾여나가는 그래프 그려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려야 되는 게 y는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 그럼 이건 x축 대칭을 말하는 거니까 그래프가 2,0에서 거꾸로 된 V자 모양으로 꺾어나가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마지막에 우리가 그려야 되는 그래프는 그 녀석을 위로 두 칸 올린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라 이 그래프를 전부 다 두 칸씩 올려주면 되네. 그래서 만들어진 그래프가 얘처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물론 지금은 구간나눠서 푸는 게 더 간단해 보일 수 있겠지만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함수 그래프가 어떤 한쪽으로 고정이 돼 있을 때 그걸 가지고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사실은 필요하다는 거지. 지금 수업이랑 관련이 없어. 아무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이제 확률 밀도 함수 만들어 볼까? 봅시다. 이게 확률 밀도 함수가 되려면 얘들아 이거 전체 면적이 1이 나와야 되거든? 칠판 봐. 밑변 4 높이 2 4, 2, 8 나누기 2하면 4. 이거 전체 면적 4네? 그럼 이게 확률 밀도 함수가 된다면 이건 확률 밀도 함수의 자격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확률 밀도 함수는 지정된 구간에서의 면적이 1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걸 전체 구간으로 하면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없다고. 그러니까 2-a부터 2 플러스 a까지는 2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a칸, 오른쪽으로 a칸 간 이 함수를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 면적이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면적이 1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런데 선생님 이번에도 닮음으로 갈 거야. 다시 봐. 밑변 4, 높이 2, 4 곱하기 2 나누기 2가 전체 면적 4. 전체 면적이 4일 때 이 안에 있는 면적이 1이 되려면 면적이 4라고 그랬지? 잠깐만. 4, 2, 8, 4, 2, 8, 4, 2, 8, 4. 4잖아. 여기가 1이니까 왜 또 여기 또 분수가 나오니? 그럼 요거 두 개 합쳐서 3 되면 되는 거겠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얘들아 이거 기울기 1이야. 칠판에서 보고 있지? 이거 직각이등변이에요. 직각이등변. 그럼 밑변하고 높이가 같아. 잠깐 밑변의 길이를 x로 해볼까? x 썼으니까 다른 걸로 가지. k라고 해볼게.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해서 1.5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 그럼 k의 제곱은 3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 그럼 k는 루트 3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 여기가 루트 3이라는 얘기인 거죠. 여기가 루트 3이라는 얘기인 거야. 찾는 게 뭘 찾는 거야, 이제? A 찾는 거구나. 그럼 정답 다 찾았네. 여기가 루트 3이야. 다시 말하면 이 좌표 여기가 루트 3,0이 된다는 뜻인 거고. 그치? 누가 루트 3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2-a가 루트 3이 돼야 된다는 얘기였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a는 2-a가 루트 3이니까 a는 2 루트 3이라고 말을 해주면 되는 거겠죠. 어려울 거 없다.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건 주어진 그래프 y는 fx의 그래프를 문제가 지정한 확률 변수의 구간, 전체 구간, 지금 전체 구간이 여기라고 말을 했잖아. 그 구간에서 그려진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에 x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의 크기가 1이 되도록 설정해주면 돼요. 계속 풀 때마다 말하지만 넓이를 구할 때 사용하고 있는 선생님의 풀이 방법 따라가지 않아도 돼. 너희들이 이 넓이를 1이 되게 해줄 수 있는 조건으로 문제를 풀면 돼요. 너희들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선생님 거 따라하지 말고. 선생님이 자꾸 뒤에 그냥 찜찜한 말을 남겨서 걱정할까봐 하는 얘기야. 선생님이 푸는 방법이 절대 나쁜 풀이가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했던 풀이가 아니라면 굳이 따라하지 말라고요.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자, 21번 문제 준비하겠습니다. 시간 얼마 안 남았다. 집중해서 좀만 더 해줘. 어느 공장에서 포도 한 송이의 당도는 평균 17브릭스, 표표는 0.5브릭스를 따라가는 정규 분포. 당도가 확률 변수인가 보지? 그지? 표준 편차 0.5라고? 선생님 분수를 할게. 2분의 1로. 이 농장에서 600송이를 생산하였을 때 16.74 이상 16. 왜 이렇게 소수점이 이렇게 많아? 645 이하인 포도가,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나? 여러분 교과서에 익힘책의 마지막 문제였던 것 같은데, 정규분포 이용해서 확률 구하고
그 확률로 이항분포 만들었다가 다시 그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꿔서 푸는. 선생님 수업 때 이거 영상도 있을 거야. 순서를 잘 정해야 된다는 그 문제 한 번 더 나왔으니까 좋은 연습과를 생각하고 풀어보자고. 문제는 어쨌든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600송이 중에 핵심은 그거야. 600송이 중에 348송이 이상 384송이 이하일 확률을 찾는 문제거든.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무게래. 이 포도의 당도가 16.74 갑자기 이상 17.645 이하. 이거 계산이 되는 소수인가 아닌가 모르겠다. 어쨌든 이거부터 찾는 거죠. 표준화시키자. Z는 2분의 1분의 16.74에서 17을 뺄 거니까 마이너스 0.26 부터 시그마 2분의 1분의 17.645 마이너스 17 할 거니까 0.645 까지. 그거 2만 올려주면 되는 거지. 마이너스 0.52부터 이것도 2 곱하면 되는 거죠. 2 곱하면 그리고 1.29까지. 자, 확률 분포표 줬으니까 분포표 읽어보자. 0.52까지 확률 얼마나 나와있니? 0.52가 0.198로 맞네요. 0.198로 더하기 1.29까지의 면적은 0.402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의 당도가 16.74 이상 17.645 브릭스 이하가 될 확률이 이 둘의 확률을 면적을 더한 0. 계산 좀 도와줄래? 얼마니? 0.6 얼마인데? 그냥 0.6이라고? 그러네. 아, 또 문제를 신기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하도록 만드는 것도 신기하다. 0.6이네. 그럼 이제 문제를 돌려가는 거야. 내가 포도를 600송이를 생산을 했어. 이게 독립시행이야. 포도를 600송이를 지금 600송이 맞죠? 600송이를 생산을 했어. 한 송이 한 송이마다 당도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갈 확률이 0.6이에요. 600송이 중에 각각의 600송이마다 각각의 한 송이들마다 당도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갈 확률이 0.6.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들어가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바뀌는 거야. 600송이를 한 송이 한 송이 뽑았을 때 확률 변수는 누구냐? 당도가 16.74 이상 17.645 브릭스 이하가 되는 포도가 뽑힐 확률이 5분의 3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제 마지막 질문은 이거 가지고서 이제 또 한 번 마지막으로 확률 찾아달래요. 그 포도의 개수가 348부터 384가 될 때까지 의 확률. 이것도 한번 계속 좀 지겹겠지만 말해볼까? 이거 확률 계산하는 거 불가능.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x가 348일 때 확률, x가 3491일 때 확률, x가 3501일 때 확률, 점점점 더하기 마지막 x가 384일 때 확률. 하나 구하기도 벅차. 혹시 여러분들 600시 348 계산할 자신 있어? 안 되잖아. 그래서 참값을 구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시행의 수가 충분히 큰 이유로 분명히 이건 정규분포화 시켜서 풀었을 때 나오게 되는 확률과 근사할 거다, 같을 거다, 비슷할 거다. 그래서 이 문제는 누구로 푸느냐? 얘로 푸는 게 아니라 정규분포로. 평균 얼마 나올까요, 얘들아? 평균 360.
말해줄래? 320에다가 Q 곱한 거 5분의 2 곱한 거 얼마야? 144 맞아? 144 믿을게. 144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거 가지고 해야 된다고 말한 거지. 선생님이 수업하는 내내. 그럼 이제 표준화 시킬까요? Z는 12분의 348 마이너스 360이니까 마이너스 12부터 12분의 384 마이너스 360이니까 24까지. 그래서 몇부터 몇까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한 김에 끝까지 하자. 0부터 1까지 확률 얼마? 0.3413 더하기 0부터 2까지 확률 얼마? 0.4772. 이걸 더해준 게 이 문제의 최종 정답이 된다는 뜻이었던 거예요. 어차피 이런 유형 문제가 많지가 않아서 지금까지 풀었던 많은 겹치는 유형들에 비해 이거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하면서 풀었던 문제가 딱 두 문제야. 지금 이 문제랑 여러분들 교과서 익힘 쪽에 있는 익힘 책의 시험법의 마지막 쪽에 있는 그 마지막 문제였는지 마지막 직전 문제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있었어. 선생님이 여러분들이랑 같이 풀었던 기억이 나거든. 순서를 잘 봐. 처음에 정규문법에 의해서 확률을 찾아. 그 확률을 이항문법에 적용시켜. 이항문법에 적용시켜서 묻고 있는 그 확률을 다시 정규문법으로 바꿔서 풀어줘야 되는, 뭔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야 되는 복잡한 문제라 여러분들이 풀어내는 과정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면 절대 손댈 수 없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잘 준비해야 되겠지. 자, 그 다음 아마 앞쪽은 좀 쉬운 문제일 건데 그래도 시간 좀 남았으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자. 일단 10번, 11번 문제 시작해볼래요? 10번, 11번. 혹시 쉬는 시간 동안 풀어놓은 친구들은 안 푼 문제 있으면 그거 풀 수 있도록 하고, 안 푼 친구들은 빨리 지금 10번, 11번 두 문제 시작해봐. 번 문제, 정규문법 풀이할 수 있는 기본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지식 하나 더 필요하지. 뭔가 x제곱의 평균 묻는 문제가 나온다. 묻는 게 아니더라도 x제곱의 평균에 대한 얘기가 조금이라도 흘러나왔다. 그럼 여러분들 반드시 분산 가지고 풀 준비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고. 자, 그만 사실 설명 들어봐. 혹시 지금 문제 풀면서 표준하고 있었던 친구들, 문제 아직까지도 푸는 게 불편하다는 얘기야. 정규문법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어. 지금 볼래? 이걸 굳이 표준화를 해야 된다? 뭐하러 그래? 지금 이 정규문법 이거잖아, 얘들아. 근데 문제도 말하기를 20 이하랑 30 이상의 확률이 같대. 그럼 여기서 20 이하랑 30 이상이 같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이거 표준하지 않아도 센터에 박혀 있어야 되는 평균은 20과 30의 중간 25가 돼야 된다는 거 알고도 나와. 표준화 안 시켜도 돼요. 아, 당연히 그렇잖아. 어떤 두 수의 각각의 숫자의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의 면적이 같다는 건
센터를 기준으로 떨어진 간격이 같다는 얘기 아니겠어? 그러니까 20과 30의 중간 위치에, 중점의 위치에 평균이 존재한다는 얘기였겠지. 자, 그 다음 이거 간다. 분산은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빼주면 된다고 그랬어. 분산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여기 시그마 제곱 x제곱의 평균 6, 4, 1이라며. 평균 6이 뭔데? 이게 평균이야 이게. 그래서 25의 제곱 625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16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건가? 분산은 16, 평균은 25. 16 더하기 25, 표현을 더하는 거구나. 그래서 25 더하기 4를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1번까지만 하고 마무리 지을게. 앞쪽 1번부터 9번까지 있는 문제들을 풀고 여러분들한테 준 답지보면서 채점해보고 질문은 개인적으로 와서 해. 질문할 거 없는 친구들은 그냥 끝내면 되고. 11번 문제 시작해보세요. 설마 이 문제를 읽으면서 생명 문제, 나 유전 잘 못하는데 그렇게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 없지? 수학 문제야. 유전 문제가 아니라. 자, 그만. 문제 다 읽었다면 분홍색 분꽃 백송이에 대해서 조사를 한 그 백송이가 독립시행의 횟수가 되는 거고, 그 백상의 자가수분 할 때마다 한 쌍 한 쌍마다 똑같이 분홍색 분꽃을 얻을 확률은 2분의 1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때 이걸 가지고 질문, 백상 중에 40개 이상 50개 이하 나올, 60개 이하 나올 확률을 찾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렵냐. 100시 40, 100시 41, 100시 40이 언제 계산하고 앉아있어. 충분히 시행횟수가 크니까 정규 분포로 바꿔서 평균 NP 집어넣어주고, Q도 2분의 1이니까 25, 분산 25. 이걸 풀어라는 얘기라고, 이걸. 그래서 표준화 Z는 시그마분의 40-50부터 시그마분의 60-50, 10까지. 그래서 확률 분포표, 정규 분포표를 보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면적을 읽어주면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수고들 많았습니다. 다시 우리 이번 주 해야 되는 스케줄 잘 다시 얘기할게. 금요일날 시험대비 교재 앞쪽에 있는 미분계 수정 마무리 해와야 돼. 그리고 일요일날 시험대비 교재 뒤쪽 끝내야 되고, 거기에다가 교과서까지. 오케이? 수학통은 그냥 같이 만나서 기출문제 좀 한번 풀어보려고. 숙제는 따로 없습니다. 수고했어. 바이바이. 들어가.